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운 세입자 커플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대학가 근처에서 임대업하고 있던 전 행복대 학생이라며 방을 구하러 온 문제의 커플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수중에 돈이 없다는 둘의 사정이 안타까워 시세보다 싸게 방을 내줬죠. 아유, 착해 보인다. 착해 보여. 안녕하세요. 그래, 예. 아유, 순하게 생겼네. 아유, 예. 말썽은 안 부리게 생겼어. 내가 지난번에 진짜 이상한 이름 이호선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 세입자를 만나서 속을 너무 많이 섞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 네, 저희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낼 아유, 거고요. 좋다, 좋다. 밤늦게 친구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일 전혀 안 만들 거예요. 좋다, 좋다. 예, 예. 좋다. 예. 다 좋은데 두 사람 반려견 같은 거 안 키우. 아유, 반려견? 반려견이라니 절대요. 저 그 개털 알러지 있어가지고 강아지는 꿈도 못 꿔요. 발연기 잘한다. 다행이다. 여기 반려견 금지거든요. 예, 예. 그럼 난 두 사람만 믿고 앞으로 잘 좀 부탁해요. 아우, 예, 그럼요. 그렇게 좋은 인연이 될 줄 알았던 두 사람. 하지만 그 믿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방을 빼겠다며 연락이 온 건데 아쉬웠지만 종종 있는 일이라 저는 방을 빼주기를 위해서 점검차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냄새. 고양이 오줌에 응가에, 어머 세상에, 벽지랑 장판 다 긁어놓고 이거 내가 못 살아 진짜. 정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봐, 기현 학생. 네네. 나 집주인인데. 네네. 대체 집을 어떻게 했길래 집꼴이 이 모양이야? 내가 분명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고양이를 키우면 어떡해요? 아니, 그 말씀 바로 하셔야죠. 그 반려견만 키우면 안 된다고 했지 반려묘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잖아요. 말이야, 방구야 진짜. 아니, 아무튼 엄연히 계약을 위반한 건 학생이니까 나 보증금 절대 못 돌려줘요. 아니, 보증금이 다 뭐야? 집 수리비 더 들게 생겼어. 그런 게 어딨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죠. 그리고 계약서에도 안 쓴 사항을 왜 지금 와서 따지세요. 보증금 안 돌려주시면 저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머, 여보세요. 이호선보다 더 심하네, 이 인간은. 월세 계약할 때 반려묘를 키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면서 자신의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 뻔뻔하게 주장하는 세입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상황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늘면서 이런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던 A씨가 이 부동산 소개를 해서 지난 5월에 대학원생이다라고 하는 이 커플에게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집을 이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네. 보증금 300이고 월세를 놨어요. 그런데 계약 당일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만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4개월이 지난 9월 15일에 퇴거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증금을 달라. 그런데 연휴가 끝난 뒤에 부동산에 통해서 비밀번호를 받고요. 네. 그리고 집 상태를 확인을 하러 갔어요. 네, 갔는데. 갔습니다만 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집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길래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지금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세입자가 지난 4개월 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집 상태입니다. 저거 지금 고양이 똥 가득하고요. 거기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이 되는데 여태 아유, 너무 키웠던 고양이가 몇 마리였는가? 6마리였습니다. 어떡해. 거기다 배설물 제대로 안 치웠죠. 거기다 고양이 오줌똥 냄새 대단하거든요. 악취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4개월 만에 집이 저 모양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저런 거 보니까 세상에. 100% 고양이 소행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수리 비용을 주인이 받아야 돼. 그 집주인도 그렇게 생각할 만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집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지금 42만 원이 미납인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따지는 그 세입자에 대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한 거고요. 어허. 퇴거를 한 세입자가 문자와 전화로 폭언의 협박
협박까지 어머머머.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아니 문자하고 전화로 폭언을 하고 막 이랬으니 협박으로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상황 우리가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만할 때 당황스럽고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분노도 올라오지만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외부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협박이나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화가 올라오면서도 내가 공포 때문에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럴 때 흔히 이게 단기 화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아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것에 대한 예기 불안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함께 있는 복합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도 그렇긴 한데 네. 맞아. 최근에 정말 이런 분쟁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오고 있는 이 반려동물 관련 분쟁 건수만 봐도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도에는 28건으로 늘어나면서 아유. 5년간 9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를 보면은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 훼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겠다. 벽지 훼손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겠어. 그뿐만 아니라 사육금지 특약을 위반했는데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건수만 이렇다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이로 인한 마찰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게요. 고양이가 우리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집을 훼손했어요. 그러면 이거 수리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하실 때 보통 원상 회복 의무, 원상 복구 의무 이런 거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퇴거를 할 때, 세입자가 퇴거를 할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해서 돌려준다 이러한 의미인데 일단은 이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계약 당시에 그 상태를 100% 그대로 무조건 똑같이 보존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무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벽지 같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훼손과 노후화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그 임차 목적물에서 임차인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돌려주어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고양이가 마구 벽지를 긁어서 맞아요. 이 벽지가 훼손됐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돌려주는 건 원상 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처럼 이렇게 반려동물에 의한 악취나 손상 등은 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집이 워낙 엉망이라 이렇게 맞아. 이야기를 했더니 세입자가 이제 폭언이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 법적인 처벌 받지 않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언과 함께 어떤 협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자의 내용을 보면 뭔가 내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형법상 이제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엔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네.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면 스토킹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제 주변에도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집주인이 안 된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쫓길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럴 때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네. 원래 체결했던 계약서를 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계약서가 계약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특약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그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키우지 못한다는 특약사항이 마련되어 있고 뭐 이를 어길 시에 뭐 손해배상을 예정해 둔다거나 아니면 퇴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퇴거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무조건 퇴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알리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 어떤 벽지나 바닥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고 원상회복시켜주고 나와야 될 수는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또 무조건 퇴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좀 미리미리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아까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반려동물이라고 썼지 견이라고 반려견이라고 했죠. 썼지 반려묘. 반려동물이 아닌가 봐. 네. 그러니까 반려묘는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없지 않나? 그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세입자가 나가려던 차에 이제 네. 집주인이 보고 이게 뭐냐 어. 반려견 키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반려묘입니다 라고 해서 이 집주인은 그때 당시에 위약금 50만 원을 그 계약서 상에 명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반려묘를 키웠으니까 50만 원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세입자는 들고 일어난 거죠. 그쵸.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묘인데 이게 고양이다. 뭐가 문제가 돼서 50만 원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상 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려견 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어떡해요. 또 반려묘의 경우에는 50만 반려동물이라서 원을 그래야 집주인은 동물이라고 해야 좀 되나. 청구하기 어려워 보여서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는 계약상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약을 맺으시라는 거예요. 그 계약 체결하실 때 잘 네. 체결하셔서 만약에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반려견 내지 반려묘 또는 뭐 이 집에서 거주하는 뭐 인간 외의 모든 생명체는 다 금지. 그러니까 반려동물 이렇게 쓰면 네, 반려동물. 네. 곤충도 들어가잖아요, 요즘. 근데 뭐 곤충이라든지 식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계약상을 해보면 반려동식물. 진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약사항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견인의 묘내 이런 부분으로 인한 분쟁은 좀 그럴 수 있겠다. 미리 예방을 하실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러네. 듭니다. 이래서 계약서 잘 쓰라는 말이 그러니까. 맞는 꼼꼼하게.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예방법을 좀 더 알려주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예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반려동물로 하면 될까? 반려동식물이면 이제 다 포함되는 것일까 싶은데 네.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반려동물이 강아지 10마리, 고양이 10마리, 너무했네. 충격이 울렁장이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네. 맨 처음으로 가야 될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예방책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두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반려동물 키우긴 하지만 임대인이 무리하게 벽지 다 발라주고 나가라. 바닥도 장판 다 교체하고 나가라 그렇지, 하면 그렇지. 부당한 요구를 받을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려견이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고 그 손해배상 범위나 비율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맞아요. 범위 내여야 그럼요. 한다는 것 네. 예,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